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쌤토링의 정재훈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정사면체, 이것과 벡터에 대해서 한번 고찰을 해볼 거예요. 정사면체랑 벡터가 이렇게 나왔을 때, 또는 공간도형이 같이 나왔을 때, 사실 공간도형의 방정식으로 정사면체를 접근하게 되면 여기 안에는 육각형으로 생긴 정육면체처럼 생긴 딱딱 떨어지는 직교좌표계가 아니거든요. 정사면체는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막 코사인 세타, 알파, 베타 이런 거 막 나오면서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픈 머리를 뭐로 풀면 편하냐면요. 벡터로 풀면 편해요. 벡터 방정식. 벡터를 우리 요거 쓸 때 공간도형에서 벡터 쓸 때 어떻게 씁니까? 만약에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z축으로 3만큼 하면은 원래는 이 벡터와 이 벡터와 이 벡터에 x 벡터의 1배, y 벡터의 2배, z 벡터의 3배 이렇게 해서 나타내거든요. 단위 벡터의 몇 배 이렇게 나타내는데 야, 그냥 편하게 좌표로 가자 해서 공간 좌표에서는 이런 식으로 x 벡터의 몇 배, y 벡터의 몇 배, z 벡터의 몇 배, 단위 벡터의 배수로 이렇게 순서상으로 하나의 좌표를 만들어서 벡터를 나타내죠. 그렇게 해서 계산이 간편했던 이유는 얘네 세 개끼리는 다 수직하기 때문에 요거 뭐 내적이라던가 뭐 합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여기 있는 성분들끼리만 더하면 간단해지기 때문이었어요. 마찬가지로 벡터 방정식 이거 했던 원리랑 같습니다. 정사면체에서 어떤 원리로 풀 수가 있냐면요. 벡터 방정식을 어떤 기준이 되는 하나의 벡터로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뭐냐면 두 벡터 AM, CN에 대해서 AM과 CN의 내적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AM은 여기고요. CN은 여기입니다. 뭐 물론 공간도형의 지식을 이용해 가지고 뭐 내적을 벡터 쪼개기 해 가지고 풀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의 컨셉은 요 놈을 벡터 방정식으로 풀어보자 이거예요. 근데 벡터 방정식 어떻게 쓰냐? 여기서 기준되는 점 하나를 구합니다. 여기서 선생님 A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MN 집중하지 마시고 정사면체 3개 얘를 우리 직교좌표계에서의 x 단위 벡터, y 단위 벡터, z 단위 벡터처럼 스몰 abc라고 이렇게 명을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볼게요. 벡터 방정식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릴게요. 조금 문제가 더러워졌으니까 옆 페이지에다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얘를 이렇게 A 벡터, 얘를 B 벡터, 얘를 C 벡터라고 놓습니다. 그러면 절대값 A가 나오면 그냥 주어진 조건 쓰면 되겠죠. 절대값 B 역시 주어진 조건, 절대값 C 역시 주어진 조건 쓰면 돼요. 만약에 A 내적 B가 나온다. 직교좌표계라면 0이었겠지만 여기서는 정사면체의 좌표계라면 어떤 A랑 B랑 C 셋 다 이루는 각도는 서로가 60도입니다.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코사인 60 하면 되겠죠? 그러면 4, 4, 2분의 1 해서 8 되는 겁니다. B 내적 C도 8이고요. C 내적 A도 8이에요. 이렇게 해놨으면 여러분들이 뭘 쓸 수가 있느냐? 잘 봐요. 구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AM과 CN의 내적이죠. AM과 CN은 뭐 내분점, 외분점, 꼬리물기, 종점 빼기 시점 다 써가지고 무조건 이 단위 벡터 ABC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즉 AM은요 AB 벡터의 중점이죠. 그래서 2분의 1의 A, 2분의 1의 B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CN 벡터는요. CN 벡터는 일단 AC로 한번 갔다가 AC 벡터와 즉 AM 벡터 그거의 지금 종점 빼기 시점 하면 되겠죠. AM 벡터는 2분의 1의 C고요. AC는 B입니다. 그래서 2분의 1의 C에서 B를 빼주면 되겠죠. 2분의 1의 C에서 B를 빼주면 돼요. 잘 봐요. 구하는 문제가 두 개의 내적을 구하는 거였거든요. 이거를 우리 방금 구했던 단위 벡터로 만들어요. 단위 벡터 ABC만 나오게 표현을 한다면 이거 전개하면은 무조건 이 중에 하나 나오겠죠? 네, 방정식 풀듯이 그냥 쭉 전개해서 풀면 됩니다. 그래서 정사면체에서 단위 벡터 세팅해가지고 ABC만 가지고 원하는 벡터를 다 표현하면은 요런 벡터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요거에 대한 발상이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특집으로 해서 원포인트 레슨을 찍는 겁니다. 요 문제 전개해서 푸는 건 여러분의 몫으로 한번 해보고요. 어렵지 않겠죠? 그 다음에 무시무시했던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평가원 29번 문제인데 이 문제 정답률 정말 안 좋았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푸는 접근하는 사람들조차 이 문제를 벡터 방정식이 아닌 그냥 일반 평면의 방정식 그걸로 풀다가 계산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쓰러진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 문제 지금 출제자의 의도는 벡터 방정식을 너가 써봐라 이거예요. 일단 이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한 모서리의 길이가 4인 ABCD 정사면체가 있다. 그려볼게요. 그리고 ABC 삼각형 ABC의 중점을 이제 O라고 했다. 얘가 O입니다. 이 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분 AD의 중점을 P라고 한다. 그때 정사면체 ABCD의 한 면 BCD 아래 있는 면이죠. BCD 위에 점 Q가 움직이고 있대요. 그런데 그 점 Q에 대해서 두 벡터 OP와 OQ가 서로 수직이래요. 근데 Q는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때 PQ의 최대값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PQ의 최대값 PQ는 P점과 Q점 요거죠. 일단 수직일 조건을 생각해보고 그때의 최대값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모든 문제의 첫 번째 단추는 감 잡기죠. 감을 잡기 위해서는 나무를 바라봐라. 이건 아니고 그 감을 잡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사례를 적어도 하나라도 나열해 봐야 돼요. 그래서 감 잡기 위해서 사례를 나열해 보면 Q가 어디 있을 때 수직이냐? 이제 OP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아직은 요게 이제 애매하니까 이렇게 절반 한번 그어 볼게요. 요거는 무게중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요거 무게중심이구나. 요거 이제 중점 위에 2대1 되는 부분에 있겠죠. 그리고 그것과 수직인 점은 어디 이렇게 수직해가지고 Q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 벡터와 평행, 수직인 평면이 있겠죠. 그 평면 위에 있는 건 다 이제 수직일 텐데 수직일 평면이 이런 식으로 있을 건데 이제 그거와 밑에 있는 Q점이 같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뭐가 나올 거예요. 즉, 요 점 위에 Q가 있으면 어떻게 하든 즉 OP와 OQ는 수직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까지의 발상은 어느 정도 한 친구라면은 여기가 Q의 위치가 여기다라는 것까지는 다들 발상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학생들이 다 발린 이유는 이 Q의 위치가 사실 PQ가 최대인 것도 발상을 했을 거예요. 여기보다는 가장 끝으로 갈 때가 최대다. PQ 벡터 길이의 최대값은 Q가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요 놈일 때가 최대다. 해가지고 발상해서 딱 그렸는데 학생들이 이 문제 못 풀었어요. 왜 못 풀었냐? 이거 정사면
직교좌표계처럼 생각해서 못 그렸어요. 이게 단면화를 시킨 다음에 단면화 시키면 요 면이 이렇게 돼서 여기는 4, 여기는 4 루트 3, 4 루트 3 해서 얘가 조금 더 길죠. 해서 무슨 이렇게 얘를 얘로 보고 막 난리를 이제 피워도 얘가 수직이고 여기가 피고 막 이 비례식 이런 거를 이제 구하는 게 너무 귀찮고 너무 어려웠어요. 물론 여기를 지나는 직교좌표계로 이렇게 좌표 다 찍어가지고 하나하나 하면은 이제 루트 3 같은 거를 어마어마하게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푸는 방법은 알겠는데 너무 풀기 어렵다라는 게 이 문제의 정설이었는데, 이거를 직교좌표계가 아닌 정사면체 좌표계로 바꿔서 풀면은 엄청 심플하게 풀려요. 한번 볼게요. 얘를 이제 정사면체 좌표계로 바꿀 건데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일단 한번 문제가 좀 덜 어졌으니까 복사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요. 지우개로 조금 지우기도 하고요. 이거 주면 안 되지. 네. 일단 저희의 이제 컨셉은 어디를 구하는 거냐면, 이렇게 했을 때 P가 여기 있을 때, 이렇게 수직일 때, 이 P좌표, Q좌표 여기 있을 때 요거를 구하는 거거든요. 이렇게는 수직이에요. 이렇게는 수직이에요. 그러면 이제 정사면체 좌표계를 아까 이렇게 ABC, 여기 ABC 이렇게 놨죠. 근데 이번에는 D를 향해서 한번 놔봅시다. 왜냐면 PQ점이 D랑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D를 기준으로 요만큼을 A, 요만큼을 B, 요만큼을 C라고 놔볼게요.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은 뭐가 있냐면, 뭐가 수직이다? OQ랑 OP 벡터가 수직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내적이 0이다. 그런데 OP, OQ 이렇게 나타내지 말고 뭐로 나타내냐? A, B, C로 나타내 볼 겁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풀었던 거랑 마찬가지로 모든 A, B, C의 절대값은 지금 4이고요. 그리고 내적값은 각각의 내적값도 코사인이 다 60도로 같으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4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 8 됩니다. 그래서 ABC로만 무조건 나타낼 수 있으면 이 문제 게임 끝난 거예요. 일단 OP, OQ가 0이다. 이것도 있고, 우리가 구하는 거는 PQ의 최대값은 물어봤는데, PQ는요, 이제 Q는 일단 여기 DC 벡터 위에 있죠. 네. 그래서 얘를 PQ 벡터 어떻게 놓을 거냐면은, 얘를요 KC 벡터 이렇게 놔볼게요. 즉 얘가 DQ에서 빼기 종점 빼기 시점이니까 DP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DQ는 C 벡터의 평행한 성분, 조금 줄어든 성분이니까 K 곱하기 C 벡터 상수 하나 둘게요. DP 벡터는 여기에 절반이죠. 중점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2분의 1의 A 벡터입니다. 이거의 절대값만 알면 돼요. 이거의 절대값 양변 A로 놓고 제곱해서 풀면은 A제곱, C제곱, 그리고 내적 나오겠죠. 중요한 건 이 상수 K를 알면 돼요. 그 K를 어떻게 아냐? 얘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예요. OQ와 OP의 내적이 0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OQ는 지금 이겁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요 C 벡터가 요거 있고, 이 O 벡터는 뭐냐면은 무게중심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A, B, C에 다 더한 다음에 3분의 1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OQ 벡터를 우리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일단 DQ에서 DO를 빼면 됩니다. 근데 DQ는 아까 K의 C 벡터였고요. DQ. DO는 무게중심이니까 ABC의 무게중심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거 다 ABC로 나타냈죠.
그리고 OP 벡터 역시 DP 빼기 DO 벡터 이렇게 됩니다. 그럼 DP는 뭐냐? DP는 A 벡터의 정확한 절반이에요. 그래서 2분의 1의 A 벡터. 그리고 DO는 뭐냐? 3분의 A, B, C 벡터.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놈과 요놈이 내적이 0이다. 사실 내적이 0이다 해가지고 K를 구하는 거는 조금 귀찮긴 하겠지만 어차피 식의 전개 해버리면 요거 A, B, C 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무아지경에 빠져가지고 요게 0이다 조건으로 K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K 집어넣는 다음에 양변 제곱해가지고 원하는 문제 풀면 돼요. 선생님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네, 다른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산은 일단 여러분들에게 맡기고 선생님 저 계산도 모르겠어요 하면은 카카오톡 쌤토링으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그리고 쌤토링닷컴에 오시면 많은 문제를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선생님이 이번에 쓴 책인 수학 꼭 해야 하나요도 서점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